안녕하십니까? 가슴 뭉클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가족이 20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탐욕의 눈먼 혈육의 배신,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찾아온 기적 같은 복수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 철거를 앞둔 낡은 전통시장 구석의 작은 반찬 가게. 손마디가 굵게 휘어버린 60대의 영희 씨가 힘겹게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최고급 정장을 입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옛날식 깻잎 장아찌 하나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영희 씨는 낯선 손님의 부탁에 찬밥과 장아찌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입에 넣은 노신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저 짠한 마음에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었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엄청난 재력가가 20년 전 바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남편 태수 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년 전 남편 태수 씨는 동생 동수 씨가 진 막대한 빚을 갚아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원양어선에 올랐습니다. 여보, 3년만 고생하면 우리 세 식구 번듯하게 살 수 있어. 금방 올게. 하지만 그 약속은 무서운 태풍과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해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는 비보가 날아온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영희 씨는 어린 아들 민수를 보며 억척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동생 동수 씨의 악마 같은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죽기 전에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저로 돌려놨습니다. 형님 빚 갚느라 제 돈도 많이 들어갔으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동수 씨는 보험사 직원과 결탁해 형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고스란히 가로챘고 조카와 형수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마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영희 씨에게 모진 악담을 퍼부으며 매몰차게 돌아섰죠. 영희 씨는 남의 집 파출부부터 시장 바닥 반찬 장사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들 민수를 훌륭한 탐사보도 기자로 키워냈습니다. 반면 시동생 동수 씨는 형의 목숨값으로 사업을 불려 이제는 지역의 유력한 재력가이자 재개발 조합장 행세를 하고 있었죠. 아들 민수 씨는 어린 시절부터 삼촌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고 기자가 된 후 끈질긴 추적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냅니다. 20년 전 삼촌이 아버지를 원양어선에 강제로 태우도록 브로커에게 돈을 찔러 넣었고 보험금마저 위조된 서류로 빼돌렸다는 악랄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한편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 태수 씨는 기적적으로 외국 상선에 구조되었지만 오랜 시간 기억상실증에 걸려 타국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기억을 되찾은 그는 맨손으로 수산물 무역 회사를 일궈내 1000억대의 거대한 글로벌 기업 CEO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아내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빈자리 때문에 아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키던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시동생 동수 씨가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며 영희 씨가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들이닥친 것입니다. 당장 다 부숴버려! 조카놈아, 내가 아무리 기자랍시고 까불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내일 당장 여기 불도저로 밀어버릴 테니 당장 꺼져! 아들 민수 씨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평생의 피땀이 어린 가게가 부서지는 것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동수 씨가 악랄한 웃음을 지으며 포크레인에 시동을 걸라고 지시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로 최고급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오더니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마이바흐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 바다에서 죽었다던 남편 태수 씨였습니다. 그 포크레인 당장 멈춰라. 이 재개발 부지를 방금 통째로 인수한 진짜 주인이 나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내의 가게를 건드려. 태수 씨의 등장에 동수 씨는 마치 유령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고 영희 씨는 그 자리에 기절할 듯 쓰러지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완벽한 전세 역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가 그동안 모아둔 보험 사기와 살인 교사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태수 씨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동수 씨의 회사를 단숨에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수갑을 찬 동수 씨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징역 15년형. 형의 목숨을 팔아 호의호식하던 악마의 완벽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영희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의 말만 믿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나를 죽여다오. 내가 천벌을 받을 년이다. 20년의 길고 길었던 오해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 영희 씨는 끝내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태수 씨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듯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남을 짓밟은 자는 결국 파멸을 맞이했고 끝까지 선량하게 살아온 영희 씨의 가족에게는 마침내 눈부신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하게 살아온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뻥 뚫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늘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